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8일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 하락해서 39,8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세를 보이던 주가가 오늘 이제 좀 힘이 빠지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테마들이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반면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급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이었고 오늘 이제 5월 29일, 30일이면 리밸런싱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 리밸런싱에 가까워졌을 때 원전 테마가 하락을 하고 저 다른 테마가 올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목요일, 금요일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동안 이제 수급이 집중되던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 하락을 지금 피해가지 못했고요. 장중 고점 대비해서 1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별 차트를 보게 되면 44,000원 가까이가 오늘 도착을 했다가 떨어졌고요.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던 그 시기와는 다른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점 대비 크게 떨어진 이 거래량이 평소보다 높은 지점에서 나왔다라는 점에서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와 신호가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1년도 리밸런싱 관련된 움직임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거래량이 피크를 찍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주가를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5만원, 10만원, 20만원까지 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기 2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원자력에 대한 테마가 수급이 쏠리면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 소스는 미국이 트럼프가 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트럼프가 주었던 소스는 사실상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익을 가져두기에는 어려운 그런 소스였고 2050년까지 원자력 테마가 4배가 증가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 공약이 실시가 될지 2030년까지 가봐도 2050년까지 20년이 남기 때문에 당장 지금 몇 년 안에 이 공약이 이어질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이제 진행되긴 하지만 당장 이제 이 모든 국가들이 2023년부터 해서 원자력 발전을 3배 늘리겠다라고 약속한 그 기간이 2년 지났는데 미국 내에서 원자력 발전이 지금 몇 개가 그동안 건설이 시작되었는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간을 줄인다라고는 하지만 규제를 풀겠다라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18개월입니다. 건설 기간을 줄인다고 하는 것이 규제를 줄인다고 하는 것이 18개월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린 지 18개월 안에 이제 그 규제를 푼다고 했을 때 사실상 지금 이제 2027년은 되어야지 본격적으로 원자력 발전들이 착공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주가가 지금 한 달 만에 올라간다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였던 것이고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대로 주가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매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기계적인 매수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매수세는 MSCI 리밸런싱 관련된 움직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당장 6월 첫째 주에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기관 투자자는 열심히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할 때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융투자가 45만 주를 매수했습니다만 그 외에 투신이라든지 사모펀드가 또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매수를 계속 이어가지 않고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간 고점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 이 사모펀드와 투신이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연이어서 올라오던 이 주가가 이제는 좀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차트만 보더라도 이평선이 굉장히 이격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하락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떨어져서 2만원까지 오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한 3만 원 수준까지 하락한 이후에 횡보하는 그림, 이전에 2021년의 패턴과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그때도 이제 횡보를 하다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무라든지 혹은 뭐 추가적인 다른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이 고점을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제 하락하는 데에 대한 한 건의 소스가 있었습니다. 체코 총리가 빠르게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일주일 만에 법적 분쟁의 한수원과 원전 계약이 10월 총선 뒤로 미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10월 총선 뒤면 지금 현재 총리와 계약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체코 총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고 이 돌파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럼 당장 이제 새 총리 취임하자마자 이걸 계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또 면밀하게 검토를 새로 할 거고 그 집행위원회, EU 집행위원회에 대한 눈치를 또 보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체코 정부와 다음에 이제 총선의 혹시 결과에 따라서 이 정부가 바뀌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친EU이기 때문에 이 한수원과의 계약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을 경계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무시한 채로 계속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항상 체코 원전이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뭔가 애매해졌을 때 그것을 명분으로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내렸는데 하필 5월 달에는 그 체코 원전이 크게 중요하지 않는 듯이 주가가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주가가 내려가는 데는 이러한 소스가 굉장히 크게 활용될 가능성이 크고 이미 이제 10월 총선 뒤로 간다라는 것은 점점 우리나라의 체코 수주가 불확실해지고 있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할 가능성도 큽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10월까지 가면 벌써 6월, 7월, 8월, 9월, 4개월, 5개월까지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원전 관련 테마가 이렇게 수급이 싹 빠지고 나면 좋은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2050 원전 4배 필요 없습니다. 당장 우리가 첫 번째로 수주하려고 했던 체코 원전이 지금 계약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25년 뒤에 있을 일들을 25년 뭐 말고도 사실 뭐 아무리 빨라봐야 이제 2년 뒤에 있을 얘기를 지금 끌고 가다가 주가에 반영을 시킨다?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직접 언급을 하거나 트럼프가 이 두산을 포함해서 한국에 원자력이 무조건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면 앞으로 이제 협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렇게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고요. 이 주주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것이 우리나라가 모든 이 미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을 수주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테라파워의 이 첫 호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따내긴 했지만 그게 극히 일부의 기자재였고요. 지금 이제 한 곳에 몰아주지 않고 여러 부품을 여러 국가에 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이 인프라, AI 인프라는 일본이 굉장히 많은 자금을 대고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 기자재를 만들 수 있다고 했을 때 일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산업, 본인의 정책에 큰 자금을 대줬기 때문이죠. 그 자금을 대준 거는 손정희 회장이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 상황이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아직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 한 건의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협력 계약 소식도 없었고 SMR도 루마니아 프로젝트 외에는 사실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선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사실상 이제 작년부터 해서 벌써 뭐 2, 3주 기자재 공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따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1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당장 7월 달에
뉴스케일 파워 또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RC 인증이 밀린다든지,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이 또 뉴스케일 파워를 가만히 둘까요? 뉴스케일 파워 주가 잠깐 보겠습니다. 야, 엄청 많이 올랐죠. 35달러까지 가면서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근데 이 뉴스케일 파워도 깨림직한 것이 항상 잘 올라가다가 팍팍 꺾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항상 이때마다 공매도 리포트를 쓰면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현실성에 대한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전에는 정말 이제 의도적으로 주가 내리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수주 소식이 점점 늦춰지고 점점 이게 현실화되는 소식이 없다 보니까 저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가는 엄청 올랐는데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수주 잔고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뉴스케일 파워가 많아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SMR 중에서도 가장 낮은 레벨, 경수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수로 대신에 다른 기업들은 고온 가스, 헬륨 가스를 쓴다든지, 혹은 이제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나트륨을 쓴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물 대신에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차세대, 4세대 SMR이거든요. 그 4세대 SMR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이 되고 있는데, 이 뉴스케일 파워는 아직도 착공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안 되니까 지금 루마니아로 들어간 건데, 이 경수로에 대한 SMR은 점점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당장 뭔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앞으로 기대감이 팍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된다. 하필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에다가 가장 큰 지분을 투자를 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가시성 있는 프로젝트가 루마니아 프로젝트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에서야 뭐 이 IR 자료에서 IR 할 때 뉴스케일 파워가 당장 뭐 가시화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했지만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년에 그게 현실화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며칠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공매도를 언급을 드렸는데요. 공매도 거래량이 갑자기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동안은 공매도 거래가 늘어도 공매도 잔고가 별로 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5월 26일자부터 공매도 잔고가 갑작스럽게 늘기 시작합니다. 이 추세가 지금 5월 28일까지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대로 서서히 공매도 잔고를 쌓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항상 공매도 잔고를 많이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공매도를 주로 활용하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대차 잔고가 아직도 2200만 주가 있기 때문에 예비 공매도에 대한 수량이 많다. 그런 공매도 세력 입장이라면 이런 소스는 정말 좋죠. 제가 봐도 불확실성이 있는데 주가 이렇게 확 올라와 있을 때 공매도 때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도 착각하시는 분들은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 청산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미 주가 올라갈 때는 공매도 잔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 각을 잡으니 공매도 잔고를 늘리기 시작하죠. 공매도 세력은 주가가 올라가도 돈을 벌고 내려가도 돈을 법니다. 해칭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가능성에 대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SMR 이렇게 투자 크게 하고 전망 좋다는데 왜 주가가 떨어진다고 계속 얘기하느냐. 이제는 현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2050년을 볼 게 아니라 2030년을 볼 게 아니라 당장 2026년을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장 2025년까지 수주 이 컨퍼런스에 넣었을 때 가이던스의 3.8조가 체코 원전의 주기기 및 프로젝트 수주 금액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올해 성과 10조 중에 3.8조이기 때문에 약 38%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거의 수주의 절반을 지금 날리게 생겼습니다.
10월 총선에 지금 이후로 계약을 하게 되었을 때 아무리 빨리 해도 제가 봤을 때는 10월 말 11월 초거든요. 근데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는 게 아니라 한수원과 이제 체코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또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뭔가 지금 차질이 계속 생기고 있다. 근데 체코와 계약을 한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프랑스 EDF는 체코에 대한 계약을 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EU 집행위원회의 권위를 행사해서 이 한수원에 대한 계약이 불합리하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U 입장에서도 최근에 이제 EU끼리 똘똘 뭉치려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유럽에 대한 원전 제품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싸게 만들어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수주를 한 건데 이 유럽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한수원 같은 경우도 계약이 지연되면서 타격을 받을 거고 이 소스가 계속 밀리면서 이제 불확실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게 지금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소스들이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크고 공매도 잔고도 그것을 빌미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의 패턴을 좀 보시면 주로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거래가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 전체 중에 주가가 쭉 눌러질 때 거래가 쏟아졌다가 오히려 주가가 반등을 할 때는 거래가 싹 죽습니다. 그리고 또 주가가 싹 떨어질 때 거래가 한번 피크를 치고 올라갈 때는 별로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장 초반에 혹은 장 후반에 누군가가 툭툭 던지는 게 보이죠. 그래프상으로. 계속 그렇게 지금 3만원 후반에서 4만원 초반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패턴이 다릅니다. 3만원 초중반에서 올라갈 때는 거래가 주가를 올리는 데 주로 이제 쓰였는데 이렇게 근데 이 딱 5월 20일 넘어가서 5월 21일부터는 주가가 이제 내려가는데 거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고점에서 툭툭 던진다는 뜻이고요. 이제 그게 다 마무리가 되면 주가를 이제 받치는 수급이 없기 때문에 속절없이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저의 불확실성에 대한 어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서서히 이제 정리를 하셨을 거고요. 아무리 제가 말해도 이제 귀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이 정도 올랐는데 이 정도 조정 충분하지. 요거 음봉 하나 갖고 뭐라 그러냐. 언제든지 또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아무튼 뭐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저는 뭐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현실성에 맞게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평균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가격을 활용해서 두산 경영진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런 것들도 지켜볼 거고요. 이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정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재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